안녕하세요. 5박 4일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1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탈근대라는 말을 싫어해서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는 탈근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탈근대를 인식하고 2000년대의 탈근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나의 방편이었다. 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고 이 점을 언급하게 되면서 탈근대라는 말을 제가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지난 회에 좀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민중이란 말이 한참 쓰이다가 안 쓰이게 되고 담론이라는 어휘가 한참 쓰이다가 안 쓰이게 되고 또 푸코니 데리다니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참 오르내리다가 잘 안 들리게 되고 근래에는 지제기니 랑시에르니 낭시니 하는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 이름들도 이제는 퇴조하는 때가 오겠죠. 문화예술교육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도 퇴조하게 될 때가 있을까요? 있겠죠. 요 점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른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은요, 저는 문화교육이라는 말, 예술교육이라는 말도 약간 퇴조를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에 의해서 대체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닌데 서로 애매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교육이라는 개념과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의 결합이라고 하는 말들에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교육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지향하는 바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결합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저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개념, 또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을 이해의 층이라고 할까요? 문화교육,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개념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요, 문화교육,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완전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하여튼 대략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럽 쪽에서는요, 독일어로 쿨투렐 빌둥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컬처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것들을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문화교육이 됐죠.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문화예술교육은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존 소렐, 폴 로버츠 데런, 헨리 이렇게 세 사람인데요. 이것의 원제목은 The Virtuous Circle, Why Creativity and Cultural Education Count 입니다. 이 제목 안에서 나오는 Cultural Education이라는 말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냥 아츠 에듀케이션이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아츠 에듀케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술교육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참고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자료들은 그것들의 제목을 보면 실제로 아츠 에듀케이션에 대한 것들입니다. 즉 예술교육에 대한 것들이죠. 예술교육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마구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술교육을 약간 극복한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다. 이러한 의미를 슬쩍슬쩍 흘리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이런 예를 들어보죠. 유네스코랑 한국 정부가 2010년도에 공동 주최한 국제 행사가 있죠. 그것의 공식 명칭은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입니다. 이것이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기되는지 아세요? 2010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대회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년 5월 셋째 주인가요? 5월 마지막 주에는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이 주간의 공식 영문 표기는 인터내셔널 아츠 에듀케이션 위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화교육,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을 조금 정밀한 구별 없이 마구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럽에서 말하는 문화교육이라는 것과 넓은 의미의 예술교육이 사실상 같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예술교육이라고 말할 때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또 예술교육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넓은 의미의 예술교육, 전문적인 예술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혹은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의미의 교양으로서의 예술교육, 또 취미생활로서의 취미의 확장으로서의 예술교육, 주입식이 아닌 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또 응용적인 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말하는 때의 예술교육이 거의 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교육,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 정밀한 구별 없이 혼용돼서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주입식 교육, 주지적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주정적 교육을 하는 것, 전인 교육을 하는 것, 예술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들, 또 학교 밖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학교 안의 것과 연계시켜서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화교육으로 보고, 또 예술교육은 장르 중심적인 예능 교육에 가까운 입장, 조금 이런 것으로 보아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구별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교육은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쉬운 예술교육, 접근성이 확장되어 있는 예술교육을 의미하고, 이렇게 생활과 결합하는,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예술교육을 통해서 예술교육이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가다 보면 그것이 생활 양식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아서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개념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밀접하게 연관되고 상통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교육으로 나아간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경우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내가 말하는 문화예술교육과 상대방이 말하는 문화예술교육이 각각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또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제가 빠뜨리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의미로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찰 없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쉽게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개념의 혼란이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던가 아직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